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 2022년 12월 7일인데요. 제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어젠가요, 이 방송으로, 이 간식 뉴스로 전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 재외동포, A씨 사례였습니다. 좀 더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14년경이죠. 벌써 2014년이니까 7, 8년 전인데, 이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으면서 이 대마, 그러니까 마약류죠. 이거를 수입도 하고 또 흡연도 하고, 그러다가 이 단속에 걸려서 2년 6개월인가요? 그렇게 형을 받게 되고, 그리고 3년간 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법무부는 이제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린 거고, 그리고 나서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해 8월경 이 A씨는 다시 한국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서 LA 총영사관에 이 비자를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영사관 측에서는 이 강제 퇴거를 당했고, 그리고 이 마약류 같은 이런 범죄로 인해서 이 강제 퇴거를 당한 그런 범죄 경력이 있고, 그래서 또 영구 입국 금지 이 처분을 받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이 비자를 내줄 수가 없다 하고 이렇게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시민권자인 재동포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LA 영사관을 대상으로 행정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냥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보통 이렇게 공공기관을 통해서 이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행정소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행정소송을 했는데 그 행정소송 결과 행정법원에서는 이 영사관이 아니라 이 재외동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물론 1심이긴 하죠. 뭐 추후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1심에서 이 재외동포의 손을 들어줘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이 행정법원의 이 판결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강제 퇴거와 관련돼서 또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동포가 이렇게 국내에서 범죄에 연루가 돼서 이 강제 퇴거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정말 한국에 전혀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건지 뭐 이런 궁금증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번 그 행정법원이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의문을 좀 해소를 해줬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판례를 남겼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별도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2014년 4월이죠. 미국 시민권자인 재동포 A씨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한국에 체류 중에 있다가 대마를 수입, 흡연한 혐의로 이렇게 단속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국 명령을 받게 돼서 한국을 떠나게 됐고, 그 법무부는 2015년 6월 이 A씨에 대해서 입국을 무기한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2015년이니까요. 6년이 지난 2021년 8월 A씨는 LA 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사관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 이 소송에서 영사관은 이런 소송을 낸 겁니다. 여권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을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LA 영사관을 대상으로 여권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이렇게 한 것을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을 했는데, 이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바로 이 재동포 A씨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이 판결을 내려서 이 관심을 끈 내용입니다.
그 당시 이제 LA 영사관 측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A씨 같은 경우는 출입국 관리법상 입국 금지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비자 발급을 거부를 했다. 그리고 미국 입국 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바로 이 출입국 관리법 11조 제1항 1호에는 이 마약류 중독자를 입국 금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 바로 이런 것을 근거로 그 비자 발급 거부를 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렇지만은 이 행정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사관 측의 이 비자 발급 거부가 지나치다 뭐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이죠. 이 법원 판결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총영사는 서로 충돌하는 법익을 비교해 판단하지 않고 단지 6년 전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 처분했다. 서로 충돌하는 법익을 비교해 판단하지 않고 단지 그냥 6년 전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 처분을 했다. 요것이 좀 잘못됐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재량권을 불행사한 것이고 그 자체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년 전에 입국 금지 조치가 있었지만은 다시 이 현재 시점에서 이 재동포 A씨의 이 사정을 이렇게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 이런 거를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이 비자 발급 거부를 했다. 그런 것이 이거 어떻게 보면 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것이 재량권의 일탈이고 이 남용이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재판부는 또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 강제 퇴거 명령도 원칙적으로는 5년간 입국 금지 제한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강제 퇴거 명령도 원칙적으로는 5년간 입국 금지 제한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또 이 재외동포에 대해서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 뭐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 강제 퇴거 명령이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 금지 제한을 정하고 있다. 뭐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규칙상이나 이런 데 강제 퇴거 명령도 물론 1년 뭐 입국 금지를 3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최대 5년까지 하는 거를 그냥 보통 이렇게 정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원칙적으로 5년간 이 입국 금지 제한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무기한 입국 금지를 했다 하더라도 이 강제 퇴거 명령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 금지를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이라는 것이고요. 특히 외국인과는 달리 이 재동포에 대해서 이렇게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것, 이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법무부에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법무부가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동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입국 금지를 무기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법원의 이 판결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 판결에 보면 뭐 재량권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재량권 불행사, 재량권 일탈 남용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우리가 이해를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재량권은 행정기관인 그러니까 자유재량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기관인 영사관이 이 재량권, 이 자유재량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런 권한을 갖고 있지만은 이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재동포 A씨 어떻게 보면 민원인이죠. 민원인의 뭐 6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사람만의 또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6년 전에 입국 금지, 무기한 입국 금지가 됐고 강제 퇴거를 됐기 때문에 비자를 발급해 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영사관에서 행정조치를 한 것은 재량권 일탈이고, 또 재량권 또 남용이다. 이렇게 법원에서는 본 것입니다. 네, 뭐 이런 부분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정 공무원들에게는 필요에 따라서 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행정기관에 이 재량권을 주냐? 그러니까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는 일정한 범위에서 이 재량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법률이 이 행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구체적인 경우를 모두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이 다 일일이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바로 이 행정기관, 그러니까 공무원이 이 재량권을 갖고 판단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량권이 있다. 그래서 이런 재량권을 사용해야 할 때는 또 사용해야 되고, 사용하지 않으면은 일탈이 되고, 그리고 또 그게 또 남용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그렇다고 뭐 재량권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평등의 원칙, 뭐 공익 원칙, 일반 원칙, 그러니까 이 상식에 준해서 이렇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 동포분들도 민원인 차원에서 또 기본적으로 알아두면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출입국 관리법 제 11조에 보면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사항에 대해서 아주 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만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법무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할 수가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 11조의 입국의 금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이 간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두 번째,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입국 금지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경제 질서 또는 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여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 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 체류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가 필요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섯 번째는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네, 법원이 판시한 것도 요거인 것 같습니다.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입국 금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5년이 지난 사람은 이렇게 입국 금지를 하는 거는 상황을 판단해서 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조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이 사이에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그러니까 일본 정부, 또 일본 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또 일본 정부에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그러니까 이제는 1910년 8월 29일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는 일제시대 때에,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 협조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를 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미국 시민권자인 제동포 A씨에 관련된 이 판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외국인의 입국 금지, 특히 이 재외동포의 입국 금지와 관련돼서
이 법원의 의미 있는 판결을 한번 다시 봤습니다. 이 판결에서 뭐다 이 행정기관이 이 재량권을 갖고 있다는 부분, 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잘 알아두면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심 대표 변육장 김용필이었습니다.